다음은 그 인증 수단에 대한 적용 부분입니다.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의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법에는 나와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패스워드에 대한 어떤 규칙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그 패스워드 규칙을 갖다가 몇 자리 이상 둬야 된다라는 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지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 가이드에서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그 가이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해서 구성한 경우에는 8자리 이상이면은 가능하다고 했고요. 그다음에 하나의 문자 종류로 구성한 경우에는 10자리 이상이면 가능한데 숫자로는 쓰면은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비밀번호 추측하거나 유추가 좀 어렵게 구성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뭐 개인의 전화번호를 쓴다든가 어떤 1, 2, 3, 4, 5, 6 이렇게 일련번호를 쓴다든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생년월일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그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할 때 인증수단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예시됐던 아이디나 패스워드 외에 그 일회용 비밀번호라고 하는 OTP 같은 것들 아니면 생체 인증 아니면 SMS 인증 뭐 소셜 로그인 인증 뭐 당지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한 것들 인증을 갖다가 다 좀 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그 인증수단에 대한 부분이 크게 보면 세 군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인증수단을 갖다가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라는 이런 부분의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요. 이런 부분들이 그 오른쪽에 제6조의 그 접근 통제의 2번 항을 보시면은 어,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외부에서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 지표 4.1.4에서 보시면은 대량의 개인정보 또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나 관리자는 강화된 인증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그 법을 보다 보면은 그 가장 좀 헛갈린 부분이 인증수단, 안전한 인증수단, 강화된 인증 방식 요 세 가지를 좀 구별해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헛갈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그 자세하게 어떤 도표라든가 아니면 그림으로 좀 설명된 게 없이 글로만 설명되다 보니까는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헛갈려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좀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인증 수단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상황은 뭐냐면은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처리하는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이 있고요. 그 시스템을 갖다가 개인정보 취급자는 내부망에서 접속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용자는 외부망에서 그 접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한테 그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를 해라. 그리고 안전하게 적용하고 관리하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던 뭐 OTP를 쓰던 그다음에 뭐 SMS 인증을 하던 뭐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그 안전한 인증수단 부분입니다. 그래서 상황은 뭐냐면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그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 또는 내부 업무 시스템을 갖다가 개인정보 취급자가 그 외부망에서 즉 인터넷망에서 그 접속을 해서 들어와서 그 내부망으로 접속하는 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랬을 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인증수단을 쓰셔야 되고요. 그게 아니라 그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이 아니라 그 내부 업무 시스템 같은 예를 들어서 뭐 회계 시스템, ERP 회계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 내부 업무 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도 가능하고 또는
가상 사설망이라고 이제 VPN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VPN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VPN으로 접속하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. 단지 내부 업무 시스템은 VPN으로 접속해도 안전하다라고 적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강화된 인증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을 접속할 때 그 이용자 서비스 시스템에 대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량의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거나 또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시스템을 접속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접속 방식이 아니라 강화된 인증 방식으로 접속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세 가지 구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배워봤고요. 안전한 그러면 인증수단이랑 강화된 인증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